지난 시간에는 x와 y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그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그걸 곱하기 한 다음에 그걸 돌려주는 그런 프로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실행하고, 자, 취소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3과 4를 넣어서 전송을 누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요.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왜, 뭐가 아쉽냐면은, 또 계산하고 싶잖아요. 계산기인데, 3과 4를 입력하고 나서 12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것도 계산해 보고 싶으면은 뒤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포스트된 결과가 다시 이런 형태로 나오고, 또 다른 결과를 보고 싶으면 바로바로 또 값을 입력해서 또 계산 결과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포스트 됐을 때 그 결과로서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간단해요. 여기 그 바디 안에 있는 이 폼을, 자, 폼을 여기서 응답으로 돌려줄 때 그 폼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돌려줄 때, 응답을 줄 때 단순하게 결과값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자, HTML을 작성했던 이 폼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복사하셔서 이 전체를 해주는 겁니다. 문서를.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만 딸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막 빨간 줄이 막 거치는 거 보니까 역시 뭔가 잘못됐죠. 자, 이거를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는 거니까 out이라고 하는 출력 변수를 이용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차곡차곡 다 출력을 해줘야 돼요. 일단 얘를 out. 자, 프린트를 할까요? 아니면은 자, write를 할까요? 문자를 정문으로 출력하는 함수가 write니까 저는 write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하고요. 그 다음 맨 오른쪽 가서 이걸 또 닫아야겠는데, 이게 출력되는 문자열 내에 출력되는 문자열 내에 여기 더블 커테이션이 있으니까 문자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문자열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출력되는 문자열이면 이게 그 출력된 문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얘 또한 출력해야 할 그런 문자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역슬래시를 써서 얘가 출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겠죠. 이거 다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다 역슬래시도 써주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출력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끝나는 부분에 감싸게 될 내용을 끝나는 부분을 먼저 문자니까 다 감싸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좀 많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여기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좀 잘 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작성하는 작업을 여러분들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서 잠깐 일정지 시키시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쭉 문자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도 멈춤을 잠깐 누를게요. 자, 저는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다 끝내서 그 write라고 하는 문장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잘 활용을 해서 이미 다 작성을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아마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out.write를 쭉 앞에 붙이고 뒤에는 문자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붙이고 나서 역슬래시를 써야 할 부분이 있죠. 더블 커테이션에 들어간 부분들을 역슬래시로 감싸서 이렇게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위에다 숫자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할 때 출력되는 결과 사이에다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아무래도 결과를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HTML 사이에다가 같이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XY고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쯤에다가 열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result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라벨을 하나 만들어서 이 결과값으로서 위에는 result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자, 입력 부분에서는 인풋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인풋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지우고 라벨에다가 그냥 result 해가지고 값을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위에 있는 result 변수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를 더하기로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결과를 프린트 이렇게 썼는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지워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건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요청하겠죠. 그리고 뭐 전송을 눌러서 이 결과를 좀 계산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포스트 요청이 왔으니까 여기가 실행돼서 XY 값을 곱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여기다 꽂아놔서 이제 결과 값을 보여주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와 달리 어떻게 달라졌는지 3하고 이번에 5를 넣어볼까요? 3은 15가 나올 텐데 아까는 15라는 숫자만 딸랑 나왔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바꿀까요? 그대로 유지되죠. 그대로 유지되고 result 15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었었는데 아까와 달리 또 여기다가 바로 계산하고 싶으면 바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와, 좋죠. 예,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물음표가 나왔네요. 예, 분명히 전송인데 물음표가 나왔네요. 한글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게 전송이라는 글자니까 2하고 3 넣어서 여기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포스트라고 하는 결과를 돌려주면서 여기에서는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단순하게 값이 아니라 문서 형태를 돌려줬다는 거고요. 문서 형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HTML을 만들었던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여기서는 프린트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서 내에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동적으로 덧셈이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문자를 더하기로 문서를 만들어서 줬고요. 이 문서와 이 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문서는 그냥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 요청할 때 항상 같은 형태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 것에 반해서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요청이 오면 그때서야 결과값을 문서 사이에 더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돌려주게 되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뭐 동적 메모리 할당, 뭐 동적 메뉴, 동적 문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문서는 동적 문서예요. 그래서 동적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실행 중에 만들어지는 또는 실행 중에 달라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동적이라는 말을 쓰면 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실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 메모리는 실행 중에 할당되는 메모리, 동적 메뉴, 그런 실행 중에 달라지는 메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앞으로 HTML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적 문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결과값을 문서 형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문서를 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적 문서를 만들 때 가장 좀 피곤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웹문서를 출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JSP인데요. 그건 뒤에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정적인 문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동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서블릿 프로그래머 또는 서블릿 개발자들은 바로 동적인 문서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을 좀 지면요. 서블릿 개발자들은 그 연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아마 그 결과를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돌려줄 때는 단순하게 값 하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그 값을 볼 수 있는 문서 형태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결과값을 돌려주기 위해서 문서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결과값을 거기에 껴 넣어서 돌려줘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은 나는 동적인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다, 또는 동적인 문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동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적인 문서를 요청을 할 때 get 방식 요청과 포스트 방식 요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값을 전달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